낭하! 안녕하세요, 낭만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요를 겪고 나서 총 17kg를 감량한 후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전에 90kg에서 70kg까지 감량했을 때와는 또 다르게 더 건강한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게 되어 공유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작년에 공연 쪽에서 일을 하게 되었었는데 공연 쪽에서 일하게 되면서 잦은 야근과 술자리 그리고 스트레스로 마구마구 먹다가 다시 83.7kg를 찌게 되었는데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내가 다시 90kg를 찍으면 진짜 사람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뺐는데 또 90kg를 찍냐 라는 생각으로 큰맘 먹고 PT를 끊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공연 일을 병행하면서 하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2주에 한두 번 정도 PT를 받았었고 일을 그만두면서부터 본격적으로 PT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계속 다니다 보니까 PT쌤이랑 친해져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쌤이 저처럼 도파민에 절여져 있는 사람은 목표가 있어야 살을 빼기가 쉽다고 저한테 약간 장난 반? 진심 반으로 같이 바프 준비하지 않을래?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었는데 그날 바로 스튜디오를 예약하고 바프 촬영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살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눈바디가 어떻게 변했는지 전후 사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비포 사진을 찍어두면 뭔가 더 의욕이 날 것 같아서 그 PT쌤이랑 스튜디오 예약한 날 바로 공간을 빌려서 비포 사진을 찍었었는데요. 이게 하루하루 매일 제 자신을 보다 보니까 내가 바뀌고 있나? 변화하고 있나? 를 사실 잘 못 느끼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포 사진을 남기고 나니까 매일매일 눈바디 체크가 가능하고 좀 더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저처럼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용기 내서 비포 사진 찍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는 올해 1월부터 PT를 다시 다니면서 한 3kg 정도 빠졌다가 중간에 대만도 갔다 오고 엄마랑 가족여행으로 베트남도 갔다 오고 하면서 다시 원상복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6월 25일 바디 프로필 촬영을 목적으로 빡세게 다이어트를 시작한 건 3월 말부터 6월 말까지 한 3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최고 몸무게랑 최근 몸무게의 인바디를 비교해보면 저는 총 골격근량이 0.8kg 정도 늘었고 체지방량은 16.2kg가 빠져서 체지방률이 총 14.4%가 빠졌습니다. 내장지방 레벨은 17레벨에서 7레벨로 줄었고요. 인바디 점수는 61점에서 79점으로 늘었습니다. 항상 인바디를 재면 만년 C였던 제가 드디어 I형이 되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식단과 운동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먼저 식단. 사실 제가 이번 다이어트를 하면서 가장 많이 깨닫고 가장 많이 반성한 게 바로 이 식단인데요. 우선 첫 번째, 아침 먹기. 이 아침 먹기가 은근히 힘든데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게 이 아침 먹기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전에 저는 다낭성 난소증후군에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있어서 쉽게 무기력해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편집이랑 공연 일을 하다 보니까 새벽 4, 5시에 자거나 아예 밤을 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아침은 안 먹고 점심과 저녁에 몰아서 먹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아침을 먹으려니 입맛도 별로 없고 전날 저녁에 많이 먹으면 또 죄책감이 생겨서 아침에 안 먹게 되고 또 이 아침을 안 먹었다는 보상 심리로 저녁에 막 먹게 되고 그러니까 살이 찌고 살이 찌니까 우울해지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무기력해지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메비우스의 띠를 없애려면 아침을 먹어야 합니다. 식욕이 없어도 입맛이 없어도 전날 과식을 했어도 꼭 아침을 먹어줘야 돼요. 특히 저처럼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아침을 거르게 되면 더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을 먹어야 에너지가 공급이 돼서 호르몬이 규칙적으로 분비되기 때문에 건강하게 다이어트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꼭 아침밥 드셔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탄수화물 섭취하기. 이 말을 들으시면 약간 응? 싶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다이어트를 하는데 탄수화물을 먹으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 탄수화물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꼭 공유드리고 싶었어요. 약간 영상 같은 거 보면 다이어트를 하려면 탄수화물을 끊으세요. 저탄고지.
약간 이런 거 진짜 많이 뜨잖아요. 저는 그거 보고 그냥 그대로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다이어트를 할 때는 무조건 다이어트를 한다 하면 탄수화물부터 완전히 배제하고 그렇게 식단을 했었는데 뭐든지 극단적인 건 안 좋더라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다이어트를 시작했을 때 탄수화물을 아예 배제하고 먹었었어요. 근데 이렇게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끊으니까 운동할 때마다 무기력해지고 두통이랑 변비가 오는 거예요. 심지어 살도 안 빠졌어요. 그렇게 안 먹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쌤한테 엄청 징징거렸는데 쌤이 저한테 한 말이 탄수화물을 제발 먹어라. 왜 안 먹냐 였거든요. 아니 그렇다고 감자튀김 막 먹고 밥 3공기씩 먹고 그러면 당연히 살이 찌겠죠. 뭐든지 적정량이 중요한 것 같은데 탄수화물도 마찬가지로 적정량의 탄수를 섭취해줘야 살도 빠지고 운동할 때 힘도 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는 바나나 1개, 감자 1개, 그리고 블루베리, 그리고 점심에는 밥 150g, 닭가슴살 1개, 야채 믹스, 김치, 그리고 저녁에는 닭가슴살 1개. 이런 식으로 최대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을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3번째, 직접 요리해 먹기. 아주 조금 유행이 지나긴 했지만 마라탕 후루 마라탕후루가 세상을 지배했던 시기에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정말 쉽지는 않았는데요. 탕 후루 배달 앱만 키면 마라 엽떡, 탕후루, 요아정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빙수, 특히 여름 빙수 막 우리를 유혹하는 음식들이 막 쏟아져서 나오고 근데 이런 게 눈앞에 보이면 정말 참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배달 앱 싹 지우고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또 막 요리가 오래 걸리고 그러면 한 하루 이틀 하다가 그만두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성격 급하고 빨리빨리를 추구하는 사람도 쉽고 간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요리템들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내돈내산이니까 진짜 꼭 한번 드셔보세요. 일단 다이어터들의 일용할 양식인 닭가슴살. 저는 이 한끼통살이라는 브랜드에서 완전 냉동실이 꽉꽉 찰 정도로 쟁여서 먹었었는데요. 한끼통살 저렴하게 구매하는 법은 여기 링크 들어가셔서 보시면 한 개당 1297원 꼴로 구매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닭가슴살 스테이크가 진짜 맛있거든요. 저처럼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핫 양념치킨 맛 꼭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만약 일정이 있거나 밖에서 먹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저는 CU에서 닭가슴살 득템이라고 가성비템으로 나온 닭가슴살이 있거든요. 다른 것들은 약간 한 3,000원? 4,500원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한 1,900원 꼴로 구매해서 먹을 수 있어서 이걸로 구매해서 먹었습니다. 한 가지 꿀팁이 있다면 닭가슴살 그냥 먹으면 되게 퍽퍽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꾹꾹 눌러서 먹어주면 좀 더 부드럽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소스템입니다. 소스템. 쇼로로로로로로. 바로 비비드 저당 소스. 요즘에 비빔님이 선전하시는 템인데 제가 이 비빔님이 선전하시기도 전부터 먹기 시작했었어요. 이 소스템들은. 이거는 진짜 없었으면 제가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애용했던 제품인데 칼로리도 너무너무 착하고 맛도 그냥 약간 뭐랄까 그 속세 음식이랑 똑같아요. 그냥 진짜 매콤하고 달달하고 자극적인 그 맛이 납니다. 그 칼로리에. 한 통의 칼로리가 100칼로리가 거의 안 되거든요. 70칼로리인 것도 있고 뭐 102칼로리? 이런 것도 있어서 칼로리 확인하시고 원하시는 맛 구매해서 드시면 진짜 다 맛있으니까 진짜 완전 다 드셔보세요. 특히 저는 매운 거에 환장하는 사람이라서 이 숯불 매콤 소스랑 저당 마라 소스는 한 5-6개씩 쟁여뒀었는데 저당 마라 소스는 칼로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숯불 매콤 소스랑 저당 마라 소스 비율을 3:1로 섞어가지고 먹거나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짜장면 먹고 싶을 때는 짜장 소스도 뿌려 먹고 그냥 닭가슴살에 저칼로리 양념치킨 소스 찍어서 먹어도 진짜 맛있더라고요. 와우. 다음은 면. 다이어트 할 때 라면이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라면, 비빔면, 불닭볶음면 이런 거. 그런 거 생각날 때 라면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 다이어트인데. 그럴 때 대체했던 식품이 바로 콩단백면입니다. 콩단백면. 발음이 좀 이상하지만 콩단백면. 입니다. 요게 한 팩에 30칼로리밖에 안 해요. 근데 이게 막 데치거나 하지 않고 그냥 뜯어서 물 빼고 소스 뿌려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진짜 간편해요. 그리고 맛도 뭔가 이상한 맛이 아니라 그냥 쫄깃쫄깃하고 맛있더라고요. 제 최애 조합은 이 콩단면면이랑 그 팔도 비빔장에 저칼로리 소스가 있어요. 그거 뿌린 다음에 상추 한 2장 찢어서 섞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한 1분이면 만들 수 있어요. 진짜 간단하죠. 그 다음은 굿굿 저당잼입니다. 이건 칼로리가 한 통에 80칼로리 정도 하는데요. 가끔 홈페이지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들을 진짜 저렴하게 판매하기도 하더라고요. 원래 제가 빵을 별로 안 좋아해서 잼
빵을 먹을 일이 별로 없는데 이게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니까 막 단 게 엄청 땡기더라고요. 그럴 때 제 입 터짐을 방지하기 위해 구매했었는데 근데 이 라즈베리 맛이 딱 제 입맛에 맞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침에 빵 먹고 싶을 때 미주라 도넛에 발라서 먹어주기도 했고요. 비주얼은 좀 그렇지만 그릭 요거트에 알룰로스 그리고 이 구꾸잼, 블루베리 이렇게 섞어가지고 먹어주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은 가장 어려웠던 운동. 이전에 90kg에서 다이어트를 할 때는 제가 할 줄 아는 운동이 유산소밖에 없어가지고 수영, 사이클, 복싱 이렇게 약간 유산소 위주의 운동을 했었는데요. 이전에도 당연히 유산소를 많이 하니까 살이 빠지긴 했지만 지금 인바디와 비교했을 땐 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인바디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몸무게는 0.1kg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근육량이랑 체지방량이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다른 이유가 바로 웨이트 운동 덕분이었습니다. 이번 다이어트를 하면서는 PT 수업을 받으면서 웨이트와 유산소를 병행하면서 운동을 했는데요.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살도 빠지고 체형 교정도 되고 근육량도 많이 늘릴 수 있었어요. 이렇게 웨이트 운동을 하면서 근육량이 늘어야 칼로리 총량이 늘어나고 지방을 태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약간 여성분들은 막 웨이트 운동 많이 하면 우락부락해지는 거 아님?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물론 남자분들은 웨이트 운동을 많이 하시면 우락부락해질 수 있어요. 원하시는 체형으로. 근데 여성분들과 남성분들의 체형이 근육량이 신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우락부락해지려면 진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저처럼 다이어트만을 목적으로 뭐 웨이트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우락부락해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웨이트 운동이 하다 보면 막 자신감이 붙어요. 제가 원래 헬스장에 갔을 때는 런닝머신을 타거나 스트레칭 존에서 뭐 영상 보면서 따라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뭐 기구 사용하는 방법이랑 뭐 맨몸 운동, 푸시업, 스쿼트 이런 것들 하는 방법들을 차근차근 배우다 보니까 이제 수업 시간 외에도 제가 개인 운동을 할 때 뭔가 하나씩 클리어해가는 느낌으로 하다 보니까 뭔가 더 재미가 있더라고요. 오케이. 웨이트 중요하다. 그럼 유산소 운동 안 해도 되냐?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슬프게도 유산소는 약간 기본 옵션이었어요. 운동인들의 세계에서는. 특히 저처럼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은 유산소를 안 하면 체중이 잘 안 줄게 되더라고요. 사실 웨이트는 쌤이랑 수업 듣다 보면 1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유산소는 혼자서 하니까 시간이 진짜 안 가더라고요. 약간 지옥의 시간이랄까요. 특히 바프 찍기 한 달 전에는 제가 정체기가 좀 세게 왔어서 쌤이 정체기 타파 미션으로 저한테 유산소 3시간, 웨이트 1시간 미션을 줬었어요. 이게 말이 쉽지 유산소 3시간 진짜 말만 들어도 끔찍하지 않나요? 그래도 어떻게 바프 찍어야 되니까 그 미션을 하기 위해서 약간 한 번에 3시간을 하기보다는 시간을 나눠서 유산소를 타줬는데요. 예를 들어 아침에 수영 1시간 그리고 오후에 웨이트 쌤이랑 수업 듣고 런닝머신 1시간 타주고 그리고 저녁에 집에 가서 사이클 1시간 이런 식으로 미션을 완료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제가 타이밍 좋게 야피사이클에서 협찬을 받았어가지고 저녁에 사이클을 탈 때는 게임 형식으로 약간 온라인 사람들이랑 재밌게 사이클을 탈 수 있었어요. 요 야피사이클에 관한 영상은 요 링크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게 탔어가지고 요것도 추천드립니다. 혼자 유산소하기 힘드신 분들이라면 약간 게임 형식으로 즐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만약 오늘은 정말 아무 데도 가기 싫다. 진짜 집에만 꽁 박혀있고 싶다. 이럴 때 했던 홈트도 몇 가지 추천드릴게요. 제가 제일 많이 한 운동은 이 티파니 허리 운동인데요. 이 조회수가 알려주듯이 엄청 유명한 운동이에요, 사실. 근데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동작이 좀 웃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하다 보면은 재밌습니다. 재밌고 저처럼 도파민 중독자가 따라하기 정말 좋은 운동이고 뭔가 허리가 잘록해지는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추천. 그 다음은 팔뚝살 폭파 운동. 유튜브에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웨이트 할 때 주로 하체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집에서 운동할 때는 상체 위주로 해주려고 노력하는데요. 이 팔뚝살 폭파 운동이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3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 따라하다 보면은 팔뚝살에 쥐가 날 정도로 힘이 듭니다. 진짜 아파요. 근데 약간 좀 빠지는 것 같기도. 그래서 홈트 할 때 저는 티파니 허리 운동 4세트, 팔뚝살 폭파 운동 4세트 이렇게 총 50분 정도 해줬습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건 사실 다른 사람은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 자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숙면 다이어트.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숙면이 정말 중요한데 제가 불면증이 심해가지고 막 생각도 많고 제가 ENFJ거든요. 그래서 생각도 많고 그래서 밤에 잠을 잘 못 자겠더라고요. 막 제가 전날 운동 빡세게 하고 식단도 너무 완벽하게 했는데 다음날 1kg가 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해서 PT쌤한테 막 징징댔는데 쌤이 어제 몇 시간 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제가 2시간 잔 날이었습니다. 1시간? 2시간? 이렇게 저처럼 적절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전날 식단을 열심히 하든 운동을 열심히 하든 잠을 못 자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호르몬에 영향이 생겨서 살이 잘 안 빠지는 체질로 바뀐다고 해요. 실제로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살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도 질 높은 수면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도 말이 쉽지. 자기 전에 뭐 카톡도 답장하고 뭐 유튜브도 보고 핸드폰 몇 번 하다 보면 자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너무 잠을 자고 싶어서 막 명상음악 틀고 이렇게도 해봤는데 그것도 그 음악 소리, 약간 그 명상 음악에 집중하게 돼서 잠이 그것도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썼던 방법은 자기 직전에 따뜻한 차 한 번 마시고 마사지를 좀 해주니까 좀 잠이 그나마 오더라고요. 그래서 바프 준비를 할 때는 진짜 최대한 일찍 자려고 했는데 한 12시? 2시 사이에는 무조건 자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힘들었던 점은 바로 지겨운 생리불순인데요. 제가 진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을 받을 정도로 생리불순이 심해요. 근데 이게 호르몬 문제여가지고 계속 무기력해지고 스트레스가 너무 크더라고요. 안 그래도 운동하고 식단하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계속 불안하고 다른 곳에 신경 쓰게 되니까 그냥 다 때려칠까?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었거든요. 하도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니까 그때 아빠가 서프라이즈로 약간 호르몬에 좋은 비타민들을 골라가지고 막 지인들한테 물어보고 찾아보고 해가지고 그 비타민을 제 책상 위에 몰래 올려두셨더라고요. 메모랑 같이. 근데 진짜 그 비타민들을 먹고 나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생리를 정해진 기간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타민들은 엄도나산인데요. 엄마 돈으로 아빠가 산 제품들인데 유산화 제품의 헬스팩이랑 이 이프라인 제품 먹었습니다. 이 알약통은 저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쪽에 문제가 있어서 이 노란 제품을 먹었는데 그 책자 같은 거 보니까 되게 다양한 기능에 따라서 약이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그거 참고해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어려웠던 점은 아토피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아토피가 생긴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바프 준비를 하면서 막 온몸이 가렵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져서 피부과에 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이어트 하면서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막 수영도 하고 헬스도 가고 그러면서 제가 너무 자주 씻으니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역력에 좋다는 프로폴리스랑 고등어 이런 것들 좀 챙겨주고 피부과에서 처방해줬던 크림이랑 이런 것들 발라주니까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려웠던 점은 바로 약속 취소하기였습니다. 제가 ENFJ거든요. E입니다. E. 약간 요즘에 I형이 좀 생기나? 어쨌든 이 성향이 좀 강해서 친구들이랑 약속 잡고 노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제 주변에 2인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살찐 원인의 80%가 바로 이 친구들이랑 먹고 놀고 술 마시고 해서거든요. 그래서 이번 다이어트 할 때는 약속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만약에 취소할 수 없는 약속이 생겨도 가기 전에 닭가슴살 한 개 먹고 애들이랑 같이 밥 먹을 때 배부르면 숟가락 놓고 이건 도저히 먹으면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애들 먹는 것만 구경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제 주변 친구들이 약간 먹잘할 친구들이 진짜 많아가지고 먹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되게 맛있는 걸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랑 만나는 게 좀 불편했을 텐데 왜냐면 먹는 걸 너무 사랑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는 친구가 좀 불편했을 텐데 그래도 친구들이 제 다이어트를 응원해주고 배려해줘서 제가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좋았던 점은 일단 너무 많죠. 너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게 제일 좋았어요. 어렵게 느꼈던 운동을 해내고 딱 침대에 누웠을 때 그 뿌듯함. 그리고 매일매일 바뀌는 내 눈바디를 보면서 느끼는 희열? 이게 약간 제 삶의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이게 살뿐만 아니라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뭐 그런 모든 방향에서 자존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겨드랑이를 절대 노출 안 하거든요.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서 수영복을 입을 때도 항상 여기까지 다 오는 수영복 그리고 밑에도 다
가려지는 수영복을 입고 항상 박스티에 후줄근한 바지 입고 다녔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약간 좀 딱 맞는 핏의 옷이랑 뭐 겨드랑이 노출되는 민소매도 입기도 하고 좀 다양한 옷들을 시도해보려고 하는 중이에요. 제가 진짜 90kg였을 때 제 소원이 민소매 입는 거였거든요. 제가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노출하는 게 뭐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좀 약간 많은 용기가 필요했어요. 내가 과연 노출해도 될까? 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어쨌든 뭔가 좀 그 벽을 허무를 수 있게 되었던 다이어트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바쁘도 끝났겠다.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녀오고 일도 다시 시작하고 먹고 싶었던 것도 간간히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한 60kg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제가 내년 2월에 호주 워홀을 갈 예정이라 그 전에 딱 60kg를 만들려고 계획 중입니다. 다음 다이어트에서는 인생 처음으로 요 빨리판 복근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진짜 한 번도 복근을 만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가? 당연한가? 네. 그렇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제 빨래판을 기대해 주시조조조. 네, 지금까지 낭만주의의 우당탕탕 다이어트 후기 잘 보셨나요? 물론 제 영상이 모든 분들께 정답은 아니겠지만 뭐 이 친구는 이런 방법으로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려고 노력했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 다이어트 할 때는 미래를 모르니까 그냥 겁도 없이 열심히만 하자라는 생각으로 막 달려들었었는데 이게 한 번 빼고 나서 요요가 오고 다시 살을 빼려고 하니까 뭔가 왠지 모르게 더 두렵고 안 빠지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굉장히 들었었거든요. 그런 저에게 항상 할 수 있다 라는 용기와 자신감을 주었던 그리고 저에게 많은 다이어트 식단들과 운동 방법들을 알려줬던 마이클 쌤께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Thanks to 마이클. 그리고 제 다이어트를 응원해주고 먹장이지만 약속 때도 저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었던 제 친구들 그리고 항상 제가 업로드했던 쇼츠들에 남겨주셨던 응원 댓글들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진짜 힘이 들 때마다 그런 댓글들 보면서 많이 힘을 내고 위로를 얻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저처럼 요요가 왔거나 과체중에 용기가 안 나시는 분들이 좀 용기를 얻고 막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극단적으로 하는 다이어트가 아닌 건강을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칭찬하고 사랑해주는 다이어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바비 모두 다이어트 화이팅! 저도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그럼 바비